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도 야외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요하게 국회에 이렇게 왔다가 여의도의 색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국회에 왜 왔는지 그거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 북한 인권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이 국내 언론에 크게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7년 만에 북한의 실상이 이렇게 인권보고서로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깜짝 놀라고 또 우려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남북 관계가 점점 더 이 경색화되어 가는 그런 우려 목소리인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또 바로 아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 났던 그 인권보고서 내용, 조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한번 미적분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순방하고 나서 계속 지금 일본과의 한일 관계가 또다시 글쎄요, 상당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 퍼주기식 이 대일 위기를 펼친 게 아니냐 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더 아주 그런 목소리가 높은데, 모처럼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한국에 그 수산물을 들여올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여론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 이렇게 주요하게 뜨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된 이 수산물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보였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 삼강 포럼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방류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인사가 와서 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에 좀 후쿠시마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요즘 정부적 관심이라든가 이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이 한국도 그렇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다른 이슈가 더 많아서 그런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때 정확하게 좀 실상을 알고 민간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후쿠시마 방사능이죠. 주요한 거는 그게 해양으로, 물론 저는 일본에서는 충분히 무슨 공법으로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IAEA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나오고 그런 분위기를 타고 그런데 그래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투명하게 밝히고 또 공개할 건 공개하고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일본 자국민에도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겠지만은 그게 바닷물이 흐르면은 그 수산물, 고기류다 먹으면은 또 그거를 또 우리가 수입해서 먹거나 어떻게 먹거나 그러겠죠. 또 물에다 뿌리면 이게 점점 퍼지면은 그 한반도, 제주도 이런 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오늘 오후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어서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요하게 또 오늘 국회에서 제가 행사가 있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 이 다문화 위원회 이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다문화인들의 이 표심을 표결하기 위한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 위원회를 발족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다문화 가족, 또 다문화
또 외국인 여러분들도 뭐 정당하게 이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으로 다문화 1호로 아이수르 의원이 지금 시의원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주축이 돼서 이렇게 13명인가요? 13개 나라의 13명의 대표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문화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 다문화위원회 발족을 하면서 그래도 주요하게 나오는 게 이 다문화에 대한 용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정말 다문화인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뭔가 좀 대변해 낼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더 좀 폭넓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저 최고위원인가요? 이 서영교 의원이 와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 오늘 뭐 기자회견으로 해서 기자회견으로 저는 이미 보도가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출생하는 아이 출생 신고가 좀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사생애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법적 부모가 아닌 사이에서 난 아이는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는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이 제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국내 출생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다 이렇게 출생 신고가 가능해졌다, 이런 좀 소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요하게 관심을 끄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이제 북한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7년 만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인권 보고서가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요하게 그게 보고서가 나와서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정말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한국일보에 나온 걸 보니까 집꼬리 월급에 무너진 배급제, 투잡과 뇌물로 북한 주민들 각자 도생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직장에 돈을 내고 출근 안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직장에 돈을 내고 출근을 안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또 생활용품 판매 등 사적 활동으로 그렇게 수익을 한다. 그리고 2017년 이후 보건 분야도 배급이 끊겼다. 또 텃밭에서 직접 경작하면 그래서 이제 먹거리를 확보한다, 뭐 이런 인권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충격을 주는 것 중에는 이 18세 이하, 어떻게 보면은 18세 이하 미성년이죠. 그리고 임산부들, 네, 뭐 여기까지도 뭐 총살을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보고서까지 나와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식량 배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까이 있고, 특히 또 중국 동포분들하고는 또 다른 어느 보다도 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밀접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좀 북한 상황이 지금 급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한번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여의도 이 색강입니다. 여기 색강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환연한 이 봄 기운도 느껴지는 때이고요. 보니까 이 까치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산책을 나오신 분들, 네, 이렇게 또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는 3월 이제 마지막 일인데요. 이제 곧 4월입니다. 네, 4월 달이면은 정말 모든 생명이 다시 움트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죠. 뭐 우리에게 다시 좀 새 힘을 받아서 2023년 우리가 이제 토끼해라고 그랬나요? 이제 꽁충꽁충 뛰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들도 더 힘내시고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또 이 동포 관련 정책이라든가 뭐 출입국 정책, 뭐 여러 가지 이민 정책 관심 갖고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또 많이 또 의견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